청주시 고유정의 주거지와 차량 등을 압수수색해서 범행 도구로 추정되는 흉기, 톱 이런 것들을 다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고유정을 긴급 체포한 건데요. 그 후에 범행 현장으로 지목된 그 펜션, 그 펜션의 욕실, 거실, 부엌 등에서 혈흔을 찾을 수 있는 루미놀 검사를 진행했는데 피해자의 혈흔 여러 개를 발견했습니다. 끔찍합니다만 펜션 내에서 시신을 훼손해서 펜션 밖으로 가지고 나와서 유기한 것으로 봤죠. 토막, 흔히들 말하는 토막 살인 사건이 된 거예요. 네, 고유정이 선상에서, 즉 배 위에서 배를 타고 가면서 여러 개의 종량제 쓰레기 봉투를 바다에 버렸는데요. 이 끔찍한 얘기지만요. 고유정이 바다에 버린 이 종량제 봉투가 여러 개였어요. 경찰하고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셀 수 없이 많았다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경찰의 얘기가. 그러면 굉장히 아주 사체 훼손의 정도가 심했다는 얘기. 그러면 더더욱 발견하기가 어려워진다는 얘기죠. 조그맣게 다 버렸으면. 네, 그렇습니다. 수사가 진행될수록 드러나는 그날의 잔혹한 진실. 전 남편을 살해하고 약 30개의 종량제 봉투에 나눠 유기한 고유정. 우연의 일치일까요? 3개월 전에는 현재의 남편과 전 부인 사이에 의붓아들이 사망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국과수 부검 결과 질식사로 추정됐지만 타살에 대한 증거가 없어 지나갔던 사건입니다. 하지만 전 남편을 살해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이 사건에 대한 의심도 점점 커져가고 있습니다. 제가 그냥 이건 직관인데요. 이 여성과 연관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과연 4살짜리가 아빠 다리가 몸에 올라갔다고 질식사하는 경우가 과연 존재하는가.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밤중에 일어난 일을 누가 알겠어요. 남편도 모르는데 자고 그렇죠. 있었는데 만약에 이렇게 장애물로 여겼으면은 그 아이에 대해서도 해코지를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이에 사건을 담당했던 청주 상당경찰서 역시 의붓아들 사망 사건에 대한 재수사에 들어갔습니다. 한편에서는 이런 잔혹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태연하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 고유정이 사이코패스가 아니냐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전문가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자 살인범들 중에는 배우자를 살해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굉장히 잔혹하게. 제 외국에서 연구를 하면 그들의 성격적인 특징이 경계선 성격장애다. 이렇게 이제 나오는 그런 연구물들이 있습니다. 경계성 성격장애라는 건 이른바 보더라인, 왔다 갔다 그 경계를 그렇습니다.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이런 여성들은 감정의 기복이 무지하게 심해요. 장애 같은 걸 갖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 잘못을 결코 인정하지 않습니다. 알지를 못해요. 내 잘못을 인정. 그러다 알겠습니다. 보니까 불행을 유발한 사람에 대한 유감이 안 그래도 굉장히 컸을 텐데 그런데 이 사람이 면접교섭권 소송을 시작을 한 거예요. 전 남편이. 그렇죠. 그래서 자기는 어떻게든 잊어보고 제주도랑 인연을 끊고 살고 싶었는데 소송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제주도에 계속 발목이 잡혀서 내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전개됐잖아요. 그렇죠. 그것으로 아마 굉장히 격분하고 앙심을 품었을 겁니다. 그것이 아마 재판 중에 재판정에서 막 소리를 지르고 난동을 부린 경우가 있었잖아요. 보통 그런 행위를 사이코패스들은 잘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에게 불리한 행위를 이렇게 알면서도 잘 하지는 않거든요. 2년 만에 아들을 만나러 가는 길. 아버지는 아들을 만날 마음에 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고인의 마지막 모습을 공개한 유가족. 그들은 이런 부탁을 했습니다. 저희는 지금 형님을 잃은 것도 너무나 고통스러운데 시신조차 찾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당장 장사를 지낼 수도 없어가지고 형님 영정사진에 물 한 잔 떠놓고 있습니다. 정말 부탁드리고 싶어요. 무릎이라도 꿇을 수 있어요. 부디 경찰이랑 해경 측이나 아니면 모든 인원, 가용 가능한 인원이 있다면 동원을 해서 관련 부처에서라도 좀 형님 시신을 좀 빨리 찾아서 저에게 좀 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언제까지 이렇게 눈물만 흘려야 되는지 너무나 분하고 억울하고 고통스럽습니다.